인사이드 머니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재기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관련된 질문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연금이 연말정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또는 비과세연금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연말정산 되는 연금이 좋은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참 헷갈리기 쉽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연금이 연말정산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가입을 했든 은행에서 가입을 했든 증권사에서 가입을 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그 연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거냐? 이런 질문을 또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겁니다. 제가 앞에서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또는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의 일종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냥 연금보험은 일정한 조건, 예를 들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이 바로 비과세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이죠. 자, 이때 뭐가 비과세냐?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준다. 그래서 비과세 연금, 보통 그렇게 부르죠. 즉, 이 연금들은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액연금은 또 뭐냐? 연금보험이랑 또 다른 거냐? 자, 이런 질문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입한 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운용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 연금보험 이렇게 하면 변액이라는 단어가 없죠. 이런 연금보험은 매월 보험사가 공시하는 그런 금리대로 연금을 불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을 흔히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 2020년 12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약 2%대 초반입니다. 자, 이것은 전반적인 시장의 금리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금보험에 붙이는 공시이율도 2%대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꼬박꼬박 얘네들이 공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제가 지금 삼성생명 홈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입한 공시율형 연금 또는 연금저축에 불이되는 금리가 몇 %인지 찾아보는 방법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보시면요. 사실 어디를 가야 그걸 알 수 있을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보험사들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광고들을 우선해서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보험계약 관련된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메뉴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요. 네, 여기 공시실이라고 보이시죠? 예, 공시실. 공시실을 이렇게 들어와 봅니다. 그럼 공시가 뭐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와 있고요. 다시 여기서도 어딜 또 가야 되나 이렇게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상품 공시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를 오버랩 하시면은 보험 상품 적용 이율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드디어 당월 공시이율 이래서 나와 있는데 사실 보험사가 판매한 연금 상품이 뭐 하나 두 개겠습니까? 시기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아주 고금리 시절에 팔았던 연금부터 비교적 최근에 팔았던 상품까지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에 또 붙는 이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연금 나와 있네요.
그 중에 뭐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된 것들 한데 적용한다. 이렇게 상품 이름이 쭉 나와 있고, 보시면 금리가 나와 있죠. 11월 달에 얼마였고 12월 달에 얼마였는지, 20년 11월 달에 2.3%였는데 12월 달에 2.27로 또 살짝 내려왔습니다. 밑에 연금저축의 경우도 U는 유배당 상품, 배당을 좀 주는 연금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대부분 무배당이죠. 무배당 상품의 경우에도 지난달과 이번 달 금리가 얼마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비단 삼성생명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보험사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처럼 공시시일이 있는데 찾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 찾아 들어간 다음에도 몇 번의 이런 좀 클릭을 거쳐서 실제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정확히 찾으셔야 거기에 불이되는 금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왔으니까 하나 좀 더 볼까요? 공시율 변동 현황을 좀 가보실까요? 보십시오. 자, 이때만 하더라도 공시율 자체가 4%대로 쭉 불이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가입한 연금에 불이되는 이 금리도 함께 내려왔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험사가 알아서 금리 적용해서 불이를 해주니까 편하긴 한데, 문제는 나는 사실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연금이 좋아요? 연금저축이 좋아요? 이 질문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질문은요 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다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보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거칠게 좀 표현하자면은 세액공제를 받든 비과세를 받든 어쨌든 내가 낸 돈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나는 어떤 부분들을 기왕이면 더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로 좀 하나씩 좀 끊어서 들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또는 변액연금보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들의 효과를 보는 지점은요, 이자든 투자 수익이든 어쨌든 원금 플러스 알파 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금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를 불입했는데 거기에 붙는 이자나 수익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의 예적금 같으면 15.4% 이자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핵심은 이거죠. 이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이 좀 커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매력이 커지는데, 이게 아주 적거나 심지어는 뭐 없다, 이렇다면은 비과세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꼭 따져보셔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수익이 얼마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라면은 앞으로 이 공시이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보험사 공시실에 들어가서 현재의 공시이율과 지난 몇 년간의 공시이율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높았을 때도 있었고 낮아질 때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 유지가 된다거나 또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계속 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글쎄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변액연금은 어떨까요? 이 변액연금의 경우도 투자한 펀드의 성과에 따라서 결과가 대단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각 상품마다 부과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이 변액연금에 들어가 있는
펀드들 또는 그 상품 자체에 붙어있는 기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펀드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연금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펀드의 투자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마다 몇 퍼센트의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준다, 이런 식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스텝업이라고 해서 계단형으로 이렇게 3년마다 뭐 6% 이런 식으로, 무조건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보장을 해드릴게요, 이런 변액연금이 있고, 또는 약정한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 그 이후에 하락하더라도 그 수익률은 보장해준다,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금의 140%가 되면 그 이후에 140%를 찍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최고 피크를 찍었던 그 수익률은 무조건 저희가 보장을 해드릴게요,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투자 성과,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따져봤을 때 내가 어떤 상품, 변액연금 중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것이 내 어떤 스타일에 맞는다라고 하신다면 뭐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시형연금보험이나 또는 변액연금의 경우에 우리가 내는 수익 또는 이자라는 것이 우리가 내는 보험료 전체에 대해서 이자가 붙거나 펀드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를 이처럼 금리를 붙여준다든지 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 변액연금이든 뭐 일반 연금이든 간에 사업비가 10%다. 그러면 내가 매월 100만 원을 납입을 하면 그 100만 원 중에서 10%인 10만 원은 보험사가 시체말로 가져가고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거나 또는 펀드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유를 좀 하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 연금보험 상품들은 출발선보다 한 10m 뒤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거리가 길면 충분히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기간이 짧다거나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또는 속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거리를 좁히거나 또 역전시키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업비도 꼭 한번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을 따져보죠. 연금저축은 다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세제 혜택은 동일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요, 당장의 혜택이 분명합니다. 즉 매년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 4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금리나 뭐 수익과 관계없이 매년 연말정산할 때마다 또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마다 세금을 환급받는 형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년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을 한다. 그렇다면은 52만 8천 원 또는 66만 원의 세금을 소득세에서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아주 확실한 혜택입니다. 자, 다만 받은 게 있으면 또 내줄 게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연금저축에 적립한 돈에서 불려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타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연금을 수령할 때에 세금이 있습니다. 5.5%에서 3.3%를 연금소득세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입할 때는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를 해서 세금을 깎아줬는데 나중에 연금을 탈 때는 3.3에서 5.5%. 나이가 들수록 세율은 낮아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연금소득세를 낸다, 이제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예적금처럼 중간중간마다 세금을 따로 떼가는 게 없으니까 과세가 다 이연됐다가 그것을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세율이죠. 3.3에서 5.5%만 떼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뭐 괜찮다라고 보신다면 연금저축이 괜찮겠죠. 하지만 이 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목돈으로 찾거나
또는 해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불입한 원금 그리고 거기에 붙은 이자 또는 수익 이 전체 총액에 대해서 16.5%를 기타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받아봐야 내가 낸 원금의 16.5% 세액공제 받았는데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찾아 쓰게 되면은 16.5%니까 손해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꼭 한번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연금 타게 될 그때에 과세 체계가 바뀌어서 연금소득세율이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각종 새로운 세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이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매년 세액공제되는 확실한 혜택을 택하는 대신에 미래에 연금 수령을 할 때 세금 납부는 다소 좀 불확실한 상태로 두겠다. 이런 편이시라면은 연금 저축이 좀 더 적합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당장의 혜택은 좀 적지만 먼 미래에 세금 이슈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없애고 싶다. 이런 분이라면 비과세 연금보험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